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매일 2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영상이 안 뜨면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놓아야 뜹니다. 서울 아파트 큰일 났네요. 둔촌주공 미계약 사태 여파로 매수자들이 몽땅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반포, 개포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으며 헬리오시티도 15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보스 포럼 CEO들이 세계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였고 시티, 노무라, ING 은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 또는 마이너스대로 낮춰버렸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2023년은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 아파트 큰일 났네요. 둔촌발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실질적으로 지금 또다시 매수자들의 계약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 집값 대폭락 시작됐다. 둔촌주공 1,400여 채 미계약.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마감을 시키려고 했고 모든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미계약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것도 믿을 것도 못 돼요. 더 많을 것 같아. 설마 했는데 우리가 현실됐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죠. 먼저 세 가지입니다. 강남 집값 대폭락 시작됐다. 둔촌주공 미계약. 헬리오시티 15억. 강남 집값 폭락. 자, 먼저 둔촌주공은 1,400여 채가 미계약인데 계약률을 약 70% 미만입니다. 평균 경쟁률 5.5대 1이었으면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가점 20점으로도 당첨됐고 결국은 미분양됐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정부가 무한 혜택을 줬어요. 모든 걸 다 풀어줬고 모든 걸 다 지원하고 그런데도 미계약됐다는 건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둔촌주공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성은 있지만 한 3, 4년만 놓고 본다면 투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헬리오시티 30평대가 15억인데 얘가 둔촌주공보다 훨씬 낫습니다. 얘는 사실상 여러 가지 가격 입지면에서 본다면 잠실이 헬리오가 둔촌주공보다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미약해요. 둔촌주공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비슷한 가격대면요 볼 것도 없이 헬리오가 나와요. 자, 34평 15.9억 어휴 23.8억이 자 무려 8억이나 떨어졌네요. 15.9억으로 15억이 둔촌주공보다 낫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둔촌주공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고 더군다나 헬리오시티도 15억이 지금 바닥이 아니에요. 10억까지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강남 집값 폭락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여기 보실래요? 압구정, 한양 5차 세상에 강남의 30평대가 자 20억대로 무너졌습니다. 거의 40억대인데 얘만 거래가 좀 안 돼서 30억대였죠. 그렇지만 26.8억. 제가 말씀드린 강남 압구정 20억, 25억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이에요. 개포주공 6단지도 난립니다. 34평 28.5억이 세상에 19억이 뭡니까? 정말 폭락을 해버렸죠. 자,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얘 21평 유일한 재건축 기대주죠. 37억이 26.3억.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얘들 20억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인데 얘들이 빠진다는 얘기는요. 강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강변 그리고 경기 외곽 지역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 좀 안타까운데 너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우스 포럼 CEO 73%가 올해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진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CEO들은 보는 눈이 있어요. 자, 12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 다보스 포럼 CEO도 볼까요? 73% 세계 경제가 심각하다. 4,410명이 모여 있는데 거의 73%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아직 물가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예전에 0%였잖아요. 1에서 3% 수준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내려올 것이냐. 경제 변동성이 크다 이거죠. 경제 위험성이 크다. 신냉전, 러우 사태를 비롯한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자, 유럽은 93%가 역성장이 뭔 말이냐.
마이너스 성장. 미중은 성장률이 급락, 미국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경고가 나왔죠. 자, 시티그룹, 노무라, ING 세 군데를 동시에 보자고요. 시티그룹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1.4, 세상에 0%까지 끌어내렸죠. 자, 노무라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6%, 0.6이죠. 마이너스 0.6%. 여러분들 지금 올해 전망했던 게 1.7이었어요. 또 내년 이제 올해 전망이. 근데 이렇게 지금 0% 마이너스. 이 전망이 급락하고 있죠. 지금 계속. 왜? 안 좋아지니까. ING 은행도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바로 오늘 나온 뉴스에도 0.6%로 일본 애한테 역전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정신 바짝들 차려야 합니다. 노사 정신 차려야 하고 국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위험 요인 세 가지. 부채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부채가 성장률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그동안에 흑자 퍼레이드만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22년부터 완전 초박살 무역수지 적자였죠. 올해도 마찬가지. 수출입은 더 줄어들고 적자가 확대된다. 세계 경제 침체는요, 우리나라한테 안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입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다보스 포럼에서 이 CEO가 한 말은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긴장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2013년 상반기 정부 정책 역효과, 폭락 위험은 더 커졌다. 이제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이 생각보다 크죠. 빠르고 컸습니다. 상상 초월이죠. 그런데 이게 먹혀야 하는데 안 먹히게 되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역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게 쉽게 먹히질 않아요. 왜? 정부는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지금 정부 정책으로만 집값이 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역효과로 폭락할 것이다와 모든 수단, 한마디로 정부는 기가 막힌 수단을 다 내놔가지고 반등시킬 것이다.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역효과 폭락. 저는 역효과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정책 약발 안 먹히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더군다나 가장 안 좋은 물량 폭탄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이제 분양을 하니까. 물가, 금리, 경기 침체, 설령 이게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예전에 2년 전 수준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주택 구입 지수, 즉 집값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아직도 높게 걸쳐 있다 보니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최악입니다. 지금 다주택 투자자들 지금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시키고 했다고 해서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철저하게 관망하고 있어요. 부자들. 지금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23년 말, 빨라야 23년 말. 그런데 어떤 것은 27년에 뛰는 것도 있고, 즉 아파트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뛴다.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덥석 잡는 것은 초보자적인 발상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모든 수단 반등. 아마 정부는 미분양을 통매입하듯이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자, 미분양 매입 초강력 분양책. 이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떻게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다 매입하겠어요? 10만 건까지 가게 되는데. 자, 연끌 매입 등 이제 이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모든 수단 동원. 제발 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빚 탕감해 주거나 연끌 매입. 자, 집값 연착륙보다 반등이 목표. 착각하기 쉬워요. 지금 연착륙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떨어지면 모든 수단, 또 다른 수단을 또 동원할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매입하는 거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 23년 설 지나서부터 집값이 이 정책만 본다면 뛸 수 있다.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 폭락이 크지 않나. 자, 2013년 집값 안 뛰는 세 가지 이유. 결정적으로 집값이 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국내 문제로 좀 좁혀봐도 먼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89.3 역대 최고 수치예요. 집값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게 버텨주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담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집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집값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 부담으로
지금 문제가 좀 생기죠? 그렇죠? 대출금리가 아직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또는 중반기부터는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중요합니다. 고점 대비 자 많이 빠져야 하는데 얘들도 50% 이상 빠져야 하는데 뭐 아직은 멀었습니다. 해외 집값이 빠지려면 막 급락하고 있죠. 전세 하락, 매물이 쌓이면서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 지금 전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갈 리는 없어요. 이렇게 가거나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세가 최소한 보합이 돼야 매매가 올라갑니다. 전세가 떨어지면서 매매가 올라가는 사례는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깡통 전세 위험, 매입 대기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은 있죠. 그리고 매매 전세 최다 격차, 즉 갭 투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요. 격차가 커서. 미분양도 6만 건을 돌파. 매매가 급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6만 원을 초과했어요. 지금 서울 3기 신도시 특급 경쟁률 약화, 미분양 확대. 특히 이번에 둔촌주공 미계약은 아마 좀 파장이 클 거예요. 분양권 전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점 확대된다는 뜻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오히려 차라리 안 팔았을 때는 몰랐는데 팔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 근처에 분양한 이 분양권이 나도 모르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씩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지겠죠. 이제 집값 50% 반토막 된다. 6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강남이 떨어진다. 이게 치명적이죠. 지금 막 빠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강남의 꽃이 압구정하고 반포 쪽인데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강남 선도 폭락, 마이너스 30% 이상 대폭락. 두 번째, 거래 급감,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요즘 조금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밑바닥 급매만 거래된다는 건데 아무튼 매수자 실종, 초급매가 계속 쌓이고 있다. 급매가 30% 붕괴됐습니다. 이미 서울이든 경기도든 30% 이상 다 떨어졌어요. 결국 2020년으로 회귀됐어요. 근데 2020년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이제 50% 여기 제목처럼 집값 폭락 5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0%는 될 것 같아요. 다 폭락이. 반토막. 대략 2019년이나 18년 수준. 해외 집값 급락. 해외 연동 지속 하락. 미분양 5만 이제 6만이죠. 사실상 이제 곧 10만이 넘어가게 되면 심각해 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하고 서울 이게 막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니까 정부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온 게 문제예요. 하락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안 내놨다면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내놨는데 올라가질 않는다.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죠. 자, 세계 경제지표 이제 데이터로 분석. 여기 보시면 다보스 포럼의 참석자들이 이래요. 2012년 이게 노란색입니다. 경기 침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쪽이 확 낮아졌죠. 이번에 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침체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성장은 낮아지고 침체는 올라갔다. 최고치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인플레이션은 다행히 그나마 지금 9% 찍고 소비자 물가지수 내려가고 있고 근원 물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 보면 원달러 환율. 다행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 조짐을 보이자 원달러 환율.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달러 갖고 계신 분들. 자, 1400 중반대도 넘겼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1200대인데 앞으로 이렇게 1450, 1500 갈 확률이 거의 이제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희박해졌어요. 상단이 잘 올라가야 1400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 쪽으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지금 1230이면 1150이 바닥이니까 뭐 떨어져 봤자 10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올라가면 200이니까 좀 물린 사람들은 1400은 그렇고 1300에서 털어내는 것을 조금 권합니다. 미국과 유로 경제 침체 확률이 무려 여기 보세요. 유로 지역이 훨씬 높고 미국도 상당히 침체 확률이 높죠. 거의 100% 수준에 임박하는 유로 지역. 자,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침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가수 조금
조금. 자, 여기 보시면 81만, 2022년에는 81만이나 증가했는데 이번엔 조금 10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고용률은 그나마 무난. 자, 그리고 밑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진다는 게 다행이고, 자, 항상 수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경상수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수출 수입 보세요. 확 올해도 안 좋았거든요. 올해도 한 달 빼고는 11달이나 다 적자였는데 지금 수출도 감소, 수입도 감소. 심각하죠. 자, 23년 1월 달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금리입니다. 파란색 금리.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제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정치하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은 집값 상승률 올라가다가 꺾어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부담지수 이거 보세요. 회색 막대 그래프 보이죠? 여기에요. 즉 집값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금리가 워낙 뛰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지수는 올라간 거죠. 특례 보금자리. 자, 이게 지금 코픽스를 봤더니 4.29 머지않아서 한 초반 중반 되면 고정금리가 3포인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특례 보금자리는 보세요. 0.9포인트 우대금리까지 해서 얘 보니까 4.6에서 5.0이에요. 우대금리 최대 0.9를 받으면 이게 3.8부터 대략 한 4.9 정도 이 사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얘가 좀 낮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담보대출이 더 낮아진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은행 주담대도 4에서 5% 이제 점점 낮아지는데 특례 보금자리는 이걸 꼭 굳이 받아야 하느냐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생애 첫 매수 급감, 실거래가 급락. 여기 보세요. 2010년인데 지금 생애 첫 매수자가 16만으로 제일 줄었어요. 2010년 이후에.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추이.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네요. 폭포수. 전세가 이하로 거래된 매매가 비율, 전세가율 추이. 여기 보시면 4분기 보자고요. 자, 대략 4.96. 여기 보면 1581. 무슨 말이냐? 4096개가 거래됐다면 1581개가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이건 뭐 매매가가 훨씬 비싸도 문제인데 20% 30% 비싸도 문제인데 오히려 이 최고 전세가 이하로 매매가가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깡통 전세입니다. 그리고 횟수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서울 전세가율 특이하게 매매가하고 전세가에서 전세가가 오히려 더 비싼 곳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전세가율이 그러면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팍 낮아졌어요. 이렇게 52.92 전반적으로는. 왜? 전세가가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져서 갭 투자로 투자할 사람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못 뛰는 겁니다. 이건 주로 아파트보다는 아마 지방의 아파트거나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 이쪽은 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또는 지방의 싼 아파트들. 자, 이제 서울 아파트 큰일 났네요. 둔촌발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지금 이렇게 고개를 하고 있네요. 강남 아파트의 급락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급매가 거래되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